네, 소개받은 유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강사 소개가 먼저 나오네요. 강사 소개는 프로그램북에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인사를 드리니까 엄숙하게 이제 박수를 쳐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러 온 것도 아니고요. 이론을 전달하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 오신 분들과 죽음 이야기를 할 건데, 사실 죽음 이야기도 우리가 살아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인사를 드리면 저를 좀 따뜻한 눈으로 웃으면서 바라봐 주십시오. 친구분들 만나셔서 그런지 옆에 분들하고도 굉장히 가까우신데, 저하고 인사 나누실 때 눈으로 웃어주시고 박수 저를 위해서도 좀 쳐주십시오. 저 멀리서 왔으니까. 하지만 박수가 설명드리는 중입니다. 박수가 우리 건강에 좋기 때문에 신나게 박수 쳐주시고 입으로는 안녕하세요를 하실 거예요. 우리가 세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게 자극이 되죠. 눈으로는 저를 보고 웃어주시고 입으로는 안녕하세요 해주시면 박수와 함께 저랑 인사하시고는 왼쪽, 오른쪽, 앞뒤, 그리고 멀리 있는 분들과는 손을 흔들어서 인사하면서 우리가 오늘 잠깐이지만 우리 삶의 기쁨을 나누면서 이 삶을 어떻게 아름답게 마무리할지 함께 교감하고 소통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유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인사 나누시고요. 앞뒤하고도 인사 나누시고 또 멀리 계신 분들한테 손 한번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기 오신 분들 좀 아름다운 가을날, 저 LA 처음 왔습니다. 네, 아름다운 가을날 이렇게 귀한 시간에 저를 멀리서 일부러 불러주신 우리 유분자 이사장님 그리고 소망소 스타이어티 가족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화면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1954년 10월 1일에 32살의 청년과 27의 처녀가 결혼식을 올리는 사진인데 54년이면요 전쟁 직후입니다. 그래서 참 물자가 귀하던 시절이라서 드레스를 못 입으셨네요. 하얀 한복에 면사포는 쓰셨어요. 그리고 전쟁 직후여서 휴전 직후여서 아무래도 우리 국가에 대한 태극기 앞에서 결혼식을 올리셨고요. 화촉지전, 결혼의 전당이다, 웨딩홀 이런 뜻이겠죠. 이렇게 결혼식을 올리셨어요. 예, 그 다음 화면 주십시오. 네. 그리고는 두 분은 아주 사이좋게 해로하셨어요. 2012년에 90세, 85세 아주 고우시죠. 두 분은 금슬이 좋으셨고요. 슬하에 3남매를 두셨고 7명의 손녀 그리고 6명의 증손주를 보셨어요. 두 분이 어찌나 사이가 좋으셨는지 늘 손을 잡고 장을 보러 다니셨고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다음에 우리 둘 중에 한 명이 먼저 떠나면 천국에 방 한 칸 마련해서 기다립시다. 거기서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합시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왕이면 새롭게 시작하시지. 저희 친정 부모님이세요. 제가 누구를 더 닮았나요? 골고루 눈 사이즈는 어머니를 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두 분이 재미있게 사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 두 분만 정말 비둘기집같이 작은 아파트에서 사셨는데요. 2년 후 사진 보십시오. 많이 연로하셨죠? 92세, 87세. 이때는 저희 친정어머니가 척추 압박골절로 이제 병원에 입원했다 막 퇴원하셨는데, 이 사진은 2014년 7월 조선일보에 한국인의 마지막 10년 시리즈에 실린 사진이에요. 이 사진이 실린 이유는 한국인의 마지막 10년이 왜 중요하냐면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건강 수명은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10년에서 10년 이상을 병석에서 병고에 시달리면서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버지께서 이런 인터뷰를 하셨어요. 제 아파트 1층 앞마당인데 능소화가 피어있는 날이었는데 인터뷰에 이렇게 하셨어요. 노인들이여, 생명을 기르십시오. 마당이 없으면 화분에 씨앗이라도 심으십시오. 생명에 대한 사랑이 있었죠. 노인들이여, 읽으십시오. 성경이든 신문이든 열심히 읽으십시오. 지적인 활동에 대한.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어머니가 더 연약해 보이셨단 말이죠. 그랬는데 딱 1년 후에 아버지께서 동창회도 나가시고요. 함경남도 영생고보 출신이신데 28에 혈혈단신 배를 타시고 사흘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하고는 그 배가 거제도에 닿았고요. 거제도에서 학교 선생님을 하셨는데 교회 반주자를 찾던 중에 가족과 함께 거제도로 내려온
예쁜 처녀가 있었대요. 교회 반주자셨는데 유치원 선생님으로 모시면서 두 분이 연애를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아버지는 계속 활동을 하셨어요. 근데 10년 전에 받은 허리 수술이 도지면서 몹시 허리가 아프셨는데 병원에서 93세시니까 할아버지 이제 수술은 더 어렵습니다. 진통제 쓰시면서 그냥 사세요 그랬어요. 그래도 매일 활동을 하셨는데 어느 날 스위스에서 온 제자를 만나고 들어오신 아버지께서 금요일에 점심 식사하시고 그 스위스 제자의 아기한테 용돈도 주신 다음에 집으로 들어오셨는데 못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토요일 아침에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어머니가 예, 아버지 밤새 아프셨다. 처음으로 화장실 못 가셨다. 그래서 저희가 3남매인데 아들이 하나고 맏딸은 미국 여기 토렌스에서 살다가 영국 런던을 거쳐 지금 호주 멜번에 살고 있는 정말 이민자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데, 그리고 제가 옆에 살았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못 일어나셔서 아무래도 병원에 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달려가 봤더니 도저히 승용차로는 못 가시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119 응급차를 불렀습니다. 응급차에 타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엄마 제가 타고 모시고 갔다 올게요. 그리고 이제 아들은 응급실에서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인사하셨어요. 여보 치료 잘 받고 오세요. 제가 기다릴게요. 하고 이제 응급차를 탔어요. 아버지가 어찌나 총기가 좋으신지 내과는 어느 선생님, 피부과는 어느 선생님 이름을 다 알고 약을 이만큼 갖고 가셨어요. 그때 한국에 메르스가 돌고 있어서 면회도 한 번밖에 못 하고요. 하루에 응급실로 들어가셨는데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에 의사를 만나기가 어렵죠. 그래서 토요일에 이제 응급실로 갔다가 주일날 일반 병실로 옮기셨는데 제가 교회 예배 마치고 갔더니 아버지가 아이고 야 내가 그 좋아하는 손목 시계를 안 가져왔어. 이 시계입니다. 그 시계하고 일기장하고 몇 가지를 가져오라 하시면서 아버지 밖에 비 와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 아파트 1층에 식물들이 좋아하겠구나. 너 맨날 물들이는 봉숭아 잘 자라겠다. 이러셨어요. 365일 봉숭아물을 드렸던 제가 아버지 떠나신 후에는 봉숭아물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봉숭아를 다 길러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는데, 그리고 이제 병원에 계셨는데 모두가 그랬어요. 좋아지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저희 올케 언니가 전화를 합니다. 아가씨 오후에 병원 오실 때 어머니 모시고 오세요. 아버지가 약간 염증 수치가 높다고 하시는데 말씀도 약간 어눌해지셨대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93세시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가면서 그때는 한국에 우리 소망유언서에서 쓰는 사전의료 지시서가 법제화되어 있기 전입니다. 민간 양식으로 써놨기 때문에 그걸 챙겨서 달려가 봤더니 아버지는 이미 의식도 흐려지셨고 말씀을 하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일반실에 계셔 처치실로 오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아이고 여보 왜 이러세요? 아이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미 산소 마스크를 떼어서 들어보니 숨소리만 들립니다. 그리고는 안타깝게 중환자실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호주에 있는 맏딸인 언니에게 전화를 합니다. 언니 아무래도 오는 게 좋겠어. 그럴 때 제 마음을 압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오는 그 외국에 사는 자녀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애타게 언니를 기다렸고요. 아버지의 상태는 중환자실에서 하루하루 나빠져 가고 있었어요. 제가 뵙기에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0분의 면회 시간에 우리가 청각이 살아있다고 하죠. 마지막에 저희 어머니가 아유 많이 아파요 하면 쭈루룩 우셔요. 그리고 외국에서 도착한 맏딸이 아버지 저 왔어요 하니까 또 우셔요. 정말 평생을 그리워한 맏딸이었어요. 맨날 늘 결혼해서 외국에 살았기 때문에 제 순서가 되면요 아버지가 이제 기질맥진해서 눈물도 못 흘리시는 거죠. 그래도 서운하지 않았어요. 저는 근처에 살면서 거의 매일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그러다가 일주일이 지난 후에 제가 가족회의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임종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랬더니 다들 침묵에 들어갑니다. 아직은 아니다라고 믿고 싶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니다. 임종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회복되신다면 다행이겠으나 너무 아파하시고 말씀도 못하시고 아버지가 원하셨던 마지막은 이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소망유언서에 적힌 대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할 때 치료 효과 없는 명을 연장하는 치료는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회의를 열었는데
어머니께 제가 말씀드려요. 엄마, 아버지 깨어나실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 그래도 병원에서 집으로 몇 차례 오고 가긴 해야 되지 않겠니? 아니면 중환자실에서 일반실로 옮겼다 좀 몇 번 해서 준비가 돼야 되는데 아무리 우리가 언제 죽어도 한이 없다고는 했지만 너무 아까워서 이러셔서 제가 그랬어요. 엄마가 걱정돼서 못 떠나실 것 같으니까 인사를 하시면 좋겠어요. 인사를 하시고 나면 그래서 깨어나시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 아니어도 마음이 놓이지 않을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딱 입을 닫으시고 침묵 속에 기도에 들어가셨는데 제 인생에서 24시간이 그렇게 무겁고 길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나고 주일 예배 끝나고 그러니까 입원하신 지는 이제 일주일하고 하루가 지났죠. 토요일에 이제 입원하셨으니까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운전하는 차에서 그러십니다. 예, 나 인사할 준비했어. 뭔데요? 비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봅니다. 제가 병원에 도착하니까 1인 2분씩 면회를 할 수가 있어요. 2명씩. 어머니가 딱 도착하자마자 외며느리 손목을 탁 잡더니 예, 나랑 들어가자. 외며느리를 앞세워서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유리창으로 멀리 보는데 무어라 말씀을 하셔요. 무슨 인사를 하셨을까? 그리고 이제 나오셨는데 갑자기 문 앞에서 아이고 하나 잊어버렸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며느리 손을 놓고 혼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는 잠시 말씀을 하시고 나오셔서 잠깐 우셨어요. 그리고 저는 저대로 기도문을 써갖고 갔어요. 28에 사흘만 다녀오겠다고 한 고향과 부모님을 평생 그리워하셨거든요. 끝내 못 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제 너무 힘드시면 하늘나라 가셔도 돼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칭찬받으실 거고 부모님도 만나시면 좋겠어요.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문을 제가 읽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리고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주일날 저녁이었어요. 외아들인 오빠, 맏아들인 오빠가 그래 1인실로 옮겨서 임종을 준비하자. 목사님도 모셔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가도 드리고 중환자실에선 그럴 수 없습니다. 1인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더니 어머니도 동의하셔서 의사의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주일날 저녁입니다. 의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월요일부터 입원을 할 테니 간호 준비를 하자. 그래서 저하고 언니하고 우리가 평생 아버지 간병도 한번 해본 적이 없으니 CD 찬송가는 요거 준비 다 준비를 했는데 월요일 아침 7시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저희 어머니께 소식을 들려드렸더니 저를 끌어안고 우셨어요. 막 우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딱 그치시더니 88세셨습니다. 이 눈물은 사치다. 내가 60년을 해로했으니 울지 않겠다. 그러면서 폭탄 선언을 하셨어요. 나는 장례식장에 가지 않는다. 아니 왜요? 그랬더니 수의도 또 사진도 다 있는데 장례식장에 가도 한국은 이제 3일 동안 조문객을 받죠. 그러면 이 아픈 허리를 가지고 유족 대기실에 누워 있으면 누군가 간호를 해야 되니 3남매밖에 없는 친척이 많지 않은 집안에서 장례 치르기가 힘드니 너희들이 잘 모시도록 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계시고 저희는 이제 장례를 3일로 잘 모시고 첫 성묘 사무제라고 하죠. 3일째 된 첫 성묘에 저희 어머니 안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한여름이었고요. 그러시더라고요. 하늘나라에 계시는데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해 추석에 처음으로 봉분을 만지시더니 모시고 갔더니 이제 안 아프시면 됐어요. 나도 곧 여기 와서 누울 거예요. 이렇게 좋은 아이들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그런데 보면 많은 어른들이 부러워하시는 거예요. 딱 열흘 병원에 계셨어요. 그리고 평소의 소신대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을 하지 않으셨어요. 법은 없었으나 구두 및 서면으로 의사 표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지 마음이 조금 지나간 다음에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엄마 그때 중환자실에서 아버지께 뭐라 하셨는지 궁금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셨대요. 여보 아프면 가셔도 돼요. 뭐 하려고 아프게 여기 계시겠어요. 우리 약속했잖아요. 천국에 방 한 칸 마련하고 가세요. 저도 얼마 있다 따라갈 거예요. 이렇게 좋은 아이들 줘서 고맙습니다 그러셨대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남기신 말씀도 궁금하잖아요. 저는. 그런데 의식을 잃으시기 전에 며느리는 빨래 놀러 갔어요. 왜냐면 병환이 길어질 것 같아요. 간병인 아주머니께서는 경력이 많으시니까 할아버지 제일 보고 싶은 사람 누구세요? 불러드릴게요 하니까 애들 엄마 좀 불러달라 그랬대요. 오시면 뭐라 하실 거예요? 저 간병인 아주머니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뭐라 하실 건데?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동안 수고 많았다고 고마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마찬가지. 이제 그동안 좋은 아이를 줘서 고맙다고 가시라고. 그러고 나서 나왔다 들어가셨죠. 그게 정말 궁금했어요. 엄마 왜 나왔다 들어가셨어요? 마지막이 뭐였는데 했더니 그러셨대요. 여보, 나 다시는 병원에 안 와요.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러고 가셨어요. 그랬더니 제 남편이 그래요. 우리 처가 식구들 성격 너무 급한 거 아니야? 가세요. 아프면 그만 가세요 한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 후에 어머니께서는 굉장히 외로움이 있으셨으나 잘 지내셨어요. 좀 자유롭게, 뭐 자유가 그동안 없었던 것은 아니나. 선생님 다음 화면 주시겠어요? 우리 저희 어머니 그 후에 사진이 나오는데 화면 중심으로. 아니요 선생님 앞부분. 예. 뒤로 못 가죠. 그 어머니께서는 1년 반 잘 지내시다가 요양원에 계십니다. 치매는 아니시고요. 극심한 요통으로 허약해지시고 하셔서 혼자는 도저히 사실 수 없어서 요양원에 가셨는데 지금 2년 남짓 됐는데 올 3월까지는 피아노 반주도 하셨어요. 근데 그 이후로 조금 인지는 좋으신데 기력이 떨어지셔서 제가 그 서울을 떠나는 마음이 좀 무겁긴 했는데 지금도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에 찍은 사진인데 곱게 나왔죠. 예, 이 빨간 불이 잘 안 보이시나 봐요. 예, 네, 보여주시고요. 예, 이제는 넘어가겠습니다. 예. 제가 아침마당은 여기서 방송이 되나요? 예, 다음 화면 보시죠. 아침마당은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는데 이렇게 죽음의 이야기가 제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방송이 시청자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 선생님 제가 말씀으로 드릴게요. 다음이요. 네. 아침마당에 제가 출연했을 때 주제를 보여드리려고 담아온 겁니다. 죽음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관심이라는 게 나오고 있어요. 아침마당은 아침에 중장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좀 밝은 주제들을 하는데 주제 보십시오. 임종기 네, 선생님 누가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좋습니다. 그 전 장면인데 임종기 연명의료에 대해서 다루고요. 또 치매 부모님 간병, 그리고 나의 죽음 나의 장례식, 안락사, 그 다음에 노인 요양시설의 CCTV. 결국은 제가 소망 소사이어티의 슬로건인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이 결국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는 그런 증거이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고요.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한국의 웰다잉 운동, 웰다잉 교육은요, 이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우리 여기 선생님들 아시는 Advanced Directives, 우리 그 소망 유언서에 들어있는 사전의료 지시서, 이제 법제화가 돼서 요즘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우리가 소망 소사이어티에서 여러분 죽음 준비 되셨습니까? 라는 주제로 이렇게 컨퍼런스를 하는 것처럼 한국에서 최근에 하고 있는 게 삶에게 안부 묻기입니다. 저는 이제 돌아가서 제가 강의를 맡았는데 우리가 삶에게 안부를 묻는다. 죽음 이야기를 하는데 삶이 꼭 들어간다는 거죠. 소망 소사이어티에서 웰다잉만 하면 되는데 웰에이징과 웰빙이 들어가는 그 근본을 아신다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네. 저는 이런 책을 썼는데요. 여러 권의 책을 썼는데 이게 전부 다 정말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에 대한 책인데 오늘은 이 중에서 다음이요. 유경의 죽음 준비 학교 정 가운데 있는 이 책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세요. 제가 한번 이제부터 죽음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참 잘 만났어요. 당신은 나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조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당시 77세이셨던 남자분께서 쓰신 유언장에서 발췌한 건데 저는 인생에서 누군가가 나는 당신을 참 잘 만났어요. 나의 일생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해준다면 너무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은 딸에게는 이랬어요. 네가 내 딸이어서 만족한다. 자주 아버지라 불러주어서 고맙다. 세상에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 부르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도 고맙다고 하셨고요. 또 아들에게는 내 아들이어서 좋다. 네 아버지는 별로 본을 보여주지 못했는데도 아들이 아버지 역할을 매우 잘해서 더욱 자랑스러웠다. 이렇게 쓰셨단 말이죠. 저는 자녀들에게나 배우자에게 좋은 말을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죽음이라는 명제 앞에서는 그 무게감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그냥 글로 써서 편지를 쓴 것과 유언장에 쓴 것은 그 무게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해 드리고요. 다음이요.
죽음 준비 교육, 우리 웰다잉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2004년도부터 죽음 준비 교육이 대중 강연이 시작이 돼서 제가 시작을 했고요. 2006년도부터 본격적인 대중화가 이루어져서 시니어 센터죠.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거의 뭐 죽음 강의를 안 하는 곳이 없는데, 그 사이에 잠잠해지다가 지난해 2월 4일부터 연명의료 결정법이 대한민국에선 전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 임종계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 죽음 준비 웰다잉이 아주 열풍이 다시 불기 시작했는데, 중요한 것은 죽음 준비는 어떤 바람이나 유행을 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소망이 12년 1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셨는데 당연한 일입니다. 너무 어려우셨을 거예요. 저도 하마터면 돌 맞을 뻔했습니다. 어디 어른들 앞에서 죽음을 이야기하냐 했지만, 결국은 우리는 바람이 불던 안 불던 우리가 갈 길은 죽음이라는 분명히 정해진 길을 어떤 가치관과 어떤 태도와 어떤 준비를 통해서 갈 것인가, 이것을 염두에 둬야 되고요. 다음 화면 주십시오. 제가 가면 네가 죽음을 알아? 네가 죽음을 가르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죽음을 가르쳐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죽음을 가르쳐 드릴 정도의 그런 사람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 앞에 섰냐 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죽음 이야기를 하실 수 있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소망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죽음 이야기 하면 보통 굉장히 싫어하세요. 연세 드신 분들 죽음 준비하자 그러면, 아이고 됐어 자녀들이 장례는 치러줄 것이고 별 걱정을 다 해, 그냥 재밌게 살아, 이렇게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자녀들도 부모님께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 나는 이런 걸 써놨고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면 자녀들은 또 그러죠. 아이고 왜 그런 생각하세요? 아직 멀었어요. 아이고 젊으신데. 아 왜요? 몸 어디 아프세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거부감이 있죠. 죽음을 마음 놓고 얘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음을 죽음으로 정확하게 보고 서로 나누는 것, 그래서 오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많은 워크숍이 있고 저도 참여할 겁니다. 저도 들어가기도 하고 우리 오신 분들하고 워크숍을 할 건데, 하시면서 죽음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시면서 교감하시는 것이 오늘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시고요. 제가 관 속에 들어가 있네요. 저도 입관 체험을 불교에서도 해보고 전 개신교인이지만 목사님과도 해보고 신부님과도 해봤는데, 뭐 입관 체험은 젊은 세대가 필요하면 해도 되지만 죽음 준비가 꼭 물질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벤트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할 수 있지만 죽음은 일상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나가신다고 난 죽음 준비 다 했어 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죽음은 일상이고 우리 일상의 과정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죽음 준비 되셨습니까? 했을 때 제 뒤에 앉으신 분이 그러셨어요. 하러 왔습니다 이러시죠.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죽음 준비하는 중입니다. 계속 하는 겁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저는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는 과정이고 일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화면 주세요. 네, 다음 화면은 뭐냐면요, 죽음 준비 교육은 결국 아까도 삶에게 안부 묻기처럼 결국은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죽음 준비는 곧 삶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수료식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예, 화면 주시죠. 네, 보십시오. 수료식 사진입니다. 한복들을 입으셨고 새로운 노년을 준비한 어르신 존경합니다, 이런 현수막도 붙였고요. 저를 끌어안고 계신 분은 교장 선생님이신데, 받은 교육 중에 최고였다, 우리 모두가 이런 교육을 받으면 참 좋겠다 해서 제가 힘들고 죽음 준비 교육을 계속 해야 되나 고민할 때 저 사진을 보면서 힘을 얻곤 했습니다.